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주 후반으로 가니까 조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기업들 호실적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 악영향을 좀 받게 되는지 오랜만에 우리 증시 외국인이 좀 팔아치우는 모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1%대 뚜렷하게 내려가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부터 오늘까지 좀 아쉬운 시장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까지도 좀 낙폭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많이 내렸던 원전주들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드론 관련주들도 좀 부각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는 만큼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저희가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한신기계 대 G2파워죠. 오랜만에 태조 이방원의 대미를 장식하는 원전주들을 모셔봤습니다. 최근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요. 오늘 이 한수원에 폴란드 원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들이 솟구치는 모습이죠. 이 코스피를 대표하는 초기 원전 대장주 한신기계와 코스닥에서는 G2파워를 꼽아봤습니다. 원전주들의 승부는 잠시 뒤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전기차 관련주 두 종목 엮어봤습니다. 먼저 2차 전지 동박 관련주죠. 솔루스 첨단 소재. 최근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생산량 증가와 함께 미국의 감축 법안 수혜 기대감에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한편 나인테크는 자회사이자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체죠. 탈로스가 코넥스에 신규 상장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잠시 후 2라운드에서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2차 전지주들 묶어봤습니다. 먼저 배터리셀의 대표 종목 중 하나인 삼성 SDI죠. 이번에 실망스럽게 나온 테슬라의 실적이 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자, 반대로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 소재를 담당하고 있죠. 요새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치솟게되면서 양극재 관련 종목, 소재 종목들이 강한 모습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도 나온 2차 전지주들의 대결, 승자는 3라운드에서 가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금리 인상 수혜주와 카메라 모듈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SCI 평가정보, 국채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오늘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나무가는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사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차세대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장비에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 보셨고요.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신기계와 G2파워 이렇게 원전주들 모처럼 솟구치면서 1라운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요새 사실 방산부터 폴란드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바로 이 원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력 원자력이 바로 이 폴란드에서부터 원전 신축 사업을 한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데, 사실 얼마 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블록딜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원전주들 다 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이 원전주들 이제 이 소식과 함께 바닥 좀 지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원전주는 사실 정치적 색깔이 사실은 처음에 제일 많이 띄는 게 원전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수원을 일단은 잡으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약간 배제시키면서 원전에 대한 좀 글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또 시장에 또 맞아떨어지던 게 이제 EU에서도 이제 그린 에너지로도 인정받으면서 그렇죠. 또 미국에서 또 SMR이 또 이제 시장에서 본격화 이제 조짐을 보이면서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원전이 계속 지금 하방으로 떨어지는지 다들 이해를 못해요. 수납을 들어와서도 빨리 들어왔는데 최근에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원전이 기본적으로 건설의 기본을 두기 때문에 건설의 기본.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비틱 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대장주예요. 그렇죠. 예, 그 대장주들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같이 동반 하락으로 좀 봐지고 있다. 마치 반도체가 움직이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장세에서는 올라갈 수는 있죠.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원전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가지고 테마로서 움직일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치고 올라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기회라고 저는 봐지고요. 네. 사실 폴란드 이슈는 사실은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저는 뭐 어제 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당 검찰 이제 압수 사건 그런 예. 어제 하지는 못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부분에서 여의도발 어찌 보면 뉴스 레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폴란드 이슈는 이건 누가 뭐 새롭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좀 정치적 성향이 조금 색깔이 좀 들어갔던 오늘 시장이지 아닐까는 좀 예측만 합니다. 네. 제 생각이 예측을 하는데 근데 사실 SMR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유리해요. 그리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수냉을 갖다가 열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죠.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가뭄 때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동해안, 부산에 있는 기장부터 시작해서 예. 다 이렇게 해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바다나 강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는 SMR에서 내륙 시장,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는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으로 내륙 시장에 할 때 SMR을 다음 시장의 먹거리 타겟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단 자체가 섹터가 파동이 조금 크게 좀 길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예. 눌림목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물리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긴 호흡으로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이 차트는 밥그릇이 아니라 국그릇 기법으로 길게 가면 끝내면 다시 올라갑니다. 예. 그 타이밍을 보통 241평을 못 기다리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네. 거의 다 보면 보통 61선, 21선에서 대부분 모든 걸 이제 수익이라든지 손절을 대부분 하는 게 우리 국내 개인 투자가분들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긴 호흡으로 241평까지 길게 보면 정책은 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들어서고 정책은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에는 분명 큰 한번 포텐이 터질 걸로 예상되기 네. 때문에 혹시 물려 계시거나 지금 오늘 잠시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신 분들 그런 분들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더 긴 호흡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충분히 좋은 날 올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슈 자체가 뭐 대단히 큰 이슈라고 보기는 예, 어렵겠지만 전혀 그렇죠. 네. 원전 관련주들 길게 보면 뭐 끄떡 없는 이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전 세계가 네.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 부분을 일단은 탈피해야 될 부분에서는 원전, 수소, 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일단 환경, 제로 탄소에 대한 전 세계 갈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 흐름만 잘 보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시장 판때기만 잘 봐도 예. 시장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길게 가져가시면 저점에서 들어가도 고점이든 충분히 자기 왔던 자리까지 다 올라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보셨네요. 오늘 이슈가 되는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신축 이야기. 이게 지금 원전의 판을 바꿀 만한 아주 큰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데 원전주들을 좀 길게 봤을 때 이 큰 틀엔 굳건한 믿음, 흔들림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원전 정말 많이 내려왔다가 오늘은 좀 원전 한신기계도 그렇고 G2파워도 그렇고 20%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바닥은 일단 나온 것 같고요. 네. 네. 이번에 원전주들 이제 빠진 게 계기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 나오면서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좀 견디는 듯 하더니 시장까지 안 좋아지니까 같이 빠져버렸죠. 네, 특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원전과 관련된 그 당시에 얘기됐던 모멘텀들이 지금 하나도 뭐 손상된 게 없어요. 네. 예, 그대로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KTX 노무에 이제 원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사우디 지금 네옴시티 건도 지금 살아있는 게 그쪽에서 빈살만씨 오지 않는 걸로 돼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그렇죠. 가잖아요. 예. 그럼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가게 되면은 또 이제 뉴스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텐데, 예. 그 중에 원전도 이제 끼어있기 유력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도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런 모멘텀들도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지금 그 에너지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기름하고 가스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지금 올해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막 이렇게 가격이 요동치지만 그렇죠, 네. 예.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관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오펙 자체 내부의 의사결정력이 커지면은 유가도 이거 왔다 갔다 하기 쉽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따져보면은 지금
사실 오일이나 가스에 기댔다가는 잘못했다가는 불안감이 너무 커요. 예, 이제 글로벌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쪽인데. 그렇죠. 근데 신재생 지금 그걸 정말 대체할 정도로 신재생을 늘려 나가려면은 네. 이거 한 30년 걸려요. 아니, 당장 그래서 그 전력이 모자라니까 원전을 그 친환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도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다가 네. 연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네. 뭐 다음 봄까지 연장한다고 그러지만 아마 제 생각에 그 연장 일단 시작하면은 다시 또 거두기가 또 힘들 거예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원전 쪽에는 효율이 높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SMR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는 원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SMR 뭐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일단은 그 옛날보다 굉장히 안전한 걸로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미국의 홀텍하고 지금 파트너사 돼가지고 SMR 쪽에 진출하잖아요. 네. 근데 홀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SMR 쪽에 선두 주자예요. 부지가 이미 선정이 됐고 우크라이나 쪽에도 지을 거고 미국 옛날에는 미국 쪽에 안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미국 쪽에도 짓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 상세 설계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현대건설이 거기 하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들 네. 당연히 SMR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거 들어갈 거고 네. 압축기 한신기 거 들어갈 거고 배전 설비 뭐 G2 파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모멘텀들이 다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원전 쪽에는 앞으로도 나올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네.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다 보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봤을 적에 17,000원인가부터 빠졌어요. 네. 그 저기 블록딜 이슈 나왔던 가격이.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걸로 보고요. 예.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고 그 이후에도 저는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러네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점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1라운드에 올라온 바로 원전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한신기계 대 G2파워입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참 많이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오늘 바로 솟구치는 모습이죠. 장대 양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한신기계와 G2파워 둘 중에 어디로 가실까요? 원전은 한신입니다. 한신기계. 한신은 원전이고. 알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한신기계를 외쳐주셨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원전은 한신이고요. 네. 맞고요. 저는 G2 파워를 신기수는 G2파워. 원전은 한신기계. 네. 네, 신기수 전문가는 G2파워. 자, 그럼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네. 한신기계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유는 그냥 원전하면 한신입니다. 워낙에 그래서 초기에 상승이 있었을 때 예. 가장 강력했던 게 그렇죠. 한신기계죠. 네. 그렇죠. 한신기계고 아까 전에도 그 진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네. 제대로 말씀을 다 해줬거든요. 아까 뭐 이렇게 공기 유압기 들어가면 한신 들어가고 네. 텃밭이 토목건설 들어가면 현대건설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AS 들어가면 일진파워 들어갑니다. 네, 원래 이게 스토리가 딱 저기 되어 있는 왁구에 어찌 보면 역할이 다 있어요. 이게 이 원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열 궤도가 다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차트의 흐름이나 봤을 때는 G2파워가 맞아요. 네. 왜냐면 신규점 뭐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G2파워는 일단은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배전반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원전 들어가도 그거 다 필요합니다. 이번에 불난 거, 지금 카카오 사태도 났을 때도 네네네. 전력기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전력기가 그게 바로 배전반을 내려온 거예요. 전력 자체를 내려온 거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되게 중요한 팩트고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 자체가 자기가 뭐 기업의 매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기업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 조달청이에요, 조달청. 국가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영업 사원들이 비즈니스 하기로 진짜 안정된 공급처 조달청을 끼고 있고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그 원전으로 봤을 때는 한신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전반의 기술이나 클래스가 높은 품질 기술에서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그거로 봤을 때는 그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 저쪽 그러니까 지금 신기수 전문가 선택한 거는 예. 태양광, 수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선에도 배전만 들어가니까 어딘 다 들어가요? 빌딩 다 들어가니까 예. 어찌 보면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되게 높은 종목이고 한신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화방 내려가다가 네. 한번 뜨면 한 상한가 치고 또 다시 또 그만큼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어찌 보면 파워가 정말 대단해요. 예, 한신기계는. 그러니까 참, 덩치에 비해.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G2 파워를 들어가야 되고 우리 같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맥점을 알기 때문에 네. 그때는 네. 한신기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 한신기계를 골라주셨지만 G2파워를 깎아내리질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신규 전문가 의견도 궁금한데요. 네. 예, 한신기계는 저는 이제 그 원전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사실은 원전에 더 발을 더 많이 디디고 있는 쪽은 한신기계 쪽이에요. 두 분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그런 그러네요.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한신기계나 G2파워 중에 내가 원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한신기계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예, 근데 G2파워를 제가 이제 고른 이유는 G2파워의 이제 그 확장성, 이 회사 가 갖고 있는 기술의 확장성, 같은 맥락이군요. 그러시네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건데요. 이 회사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원전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일들이 생길 거냐면은 이건 제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좀 네.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예. 예, 지금도 그렇지만은 각 나라의 지금 전선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죠? 예, 그리고 다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력도 남으면은 저쪽으로 팔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막혀 있어가지고 아하. 저쪽에 이제 북쪽하고 대륙으로 못 하지만은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풍력이라든가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 쭉 그 전개가 되게 되면은 신재생으로 가면. 그러면 발전소들이 한 군데 지금은 한 군데 굉장히 대규모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발전을 막 해서 전국으로 쫙 뿌리지만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각 지역별로 발전소가 곳곳에. 예, 곳곳에 생겨요. 그럼 그 네. 각 발전소마다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거를 저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거래를 자동화 시켜주고 네. 이런 것들이 스마트 그리드예요. 아. 예,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를 작게 생각하면은 예. 그냥 그 자동으로 얼마 썼는지 요금 나가게 해주는 시스템 이것도 스마트 그리드지만 네. 예, 크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글로벌하게 다 연결이 되게 되면은 네. 그럼 전 세계의 에너지 안정화에 굉장히 상당수 예,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확장된 기술을 가진 데가 G2파워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신기술로 인정받아가지고 또 저기도 그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더 사주면서 네. 예, 요 종목을 골랐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원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한신기계. 네. 그러면 안신기계로 하죠. 알겠습니다. 신스트라다무스의 미래를 보는 눈 잘 봤고요. 자,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네. 한신기계와 G2파워. 그렇지만 말씀하신 맥락들은 똑같았거든요. 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네요. 두 그런 종목 다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띄워주시죠. 과연? 어떨까요? 오! 역시 쉽지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만 한신기계 조금 더 사이즈 있는 쪽으로 가네요. 56% 득표했습니다. 한신기계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지게 된 G2파워 관해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되돌림 반등이기 때문에 단기로 11,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현재가 7,400원 구간인데 좀 높게 잡아주셨네요. G2파워 목표가 11,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되는 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IRA 수의 기대감, 이런 상승 흐름에 따라서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인테크, 이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이죠. 이 자회사 쪽에서 탈로스죠. 코넥스 신규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을 펼쳤을 때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골라야 좋을까요? 저는 나인테크를 보면요. 네. 네. 삼성 같아요. 그냥 이게 조그만 회사에 네. 뭘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다트라고 해서 이제 공시를 보고 하면 네. 진짜 제일 뭐 공부해야 될 게 많은 어찌 보면 회사가 나인테크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입니까? 그냥 되게 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한신기계도 그런 맥락이었죠. 집중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종목 자체가 좀 뭔가 좀 일관성이 없어요. 뭐 열 소자부터 시작해 뭐 포스크린부터 시작해 마이크로 미니 LED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에다가 원통형 배터리에다가 나는 이게 뭐를 하는 회사지. 정신없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자회사가 또 상장하니까 또 예. 그에 대한 또 반발 또 저기 어. 서양에서 또 오늘 슈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찌 보면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들어보겠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네. 저는 나인테크 쪽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민하신 이유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자, 먼저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조금 더 뛰어난 점 어떤 점일까요? 지금 태조 이방원 종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투 쭉 계속 시장의 차트 흐름에서 그나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준 거는 2차 전지.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차세대 배터리 사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다 이후에 또 프로젝트도 지원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글로벌 다각화 나가는 부분이 좀 크고요. 일단은 2차 전지는 사실 우리가 북미 위주의 어찌 보면 시장을 많이 지금 침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이 독일 3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름 모르는 이태리 브랜드부터 시작하고 독일 브랜드, 뭐 영국 브랜드 되게 많아요. 뭐 네. 이렇게 이름 모르는 조그만 브랜드 회사들 막 이게 제조사가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도 분명히 지금 시장의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 전기차로서는 행보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의 지원 프로젝트 참여 부분이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좀 한번 모멘텀이 또 크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 2차 전지는 실적과 기대감이니까 저는 2차 전지를 실적은 당연히 나야 된다 생각하고 기대감에 조금 한 표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강조를 해주신 상황이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나인테크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좀 잡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나인테크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기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를 이제 바라봐요. 그렇죠. 예, 공정 장비 업체를 이제 바라보는데 나인테크가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얘가 파는 물건이 네. 상당히 단가 이익이 박해요. 남지 않는다. 근데 그게 물건 자체가 이익이 박해서가 아니라 네. LG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는데 네. 그 LG 쪽에서 이 물품 구매하는 방식이 네. 나라에서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방식처럼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 구매를 안 하고요. 네. 그 중간에 구매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싼 거 가져다 이렇게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큰 약점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요번에 나인테크가 새로운 장비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새로운 장비가 나왔는데 그 장비는 그나마 좀 높게 들어가요. 이거 파는 방식이 좀 다른가요? 예, 아니 새로 나왔으니까. 네, 새로 나와서. 원래 새로 나오면은 네. 좀 하긴 높게 그렇죠. 들어가요. 네. 그리고 나인테크가 이번에 탈로스라는 2차 전지를 세웠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기네들 이익을 지금 대기업에다 납품만 해가지고는 이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예 그냥 예. 탈로스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뭐 납품하면은 이익도 많이 남고 그쪽도 또 사업을 키울 수 있으니까 알짜배기 이익을 좀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군요. 예,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 두 가지 그래서 탈로스라는 데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비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나인테크 주가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솔루스 첨단 소재는 왜 안 골랐냐면요. 네. 일단 저는 동박 사업 부분이 다른 소재들에 비해 가지고 2차전지 쪽에서 조금 경쟁이 많이 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동안 좀 그리고 동박 쪽에 많이 부진했죠. 그렇죠. 주가 흐름도. 예, 또 동박 가격도 예전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바닥 이렇게 기고 있는데 네. 동박 가격이 다시 또 그렇게 올라갈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박 쪽에서 아직까지 흑자가 안 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인테크를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신규 전문가께서는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와 나인테크 한 표씩 받아갔고요. 역시나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뭐 쉽게 결정이 좀 났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많이 갔네요. 69% 득표를 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인테크 관해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나인테크요? 네. 일단 4,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원. 알겠습니다. 나인테크 4,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셀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 SDI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 영향을 받게 되네요. 오늘장 유난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삼성 SDI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코스모 신소재, 요즘에 이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리튬 가격의 상승과 함께 많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죠. 오늘장에서도 그런 탄력을 쭉 이어가면서 상승 기세를 계속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와 코스모 신소재, 과연 이 둘이 지금 타이밍에 맞붙으면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 오늘의 어디로 민주입니다. 삼성 SDI.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삼성 SDI를 골라주셨고요. 확실히 또 아까 채팅창만 봐도 네. 삼성 SDI가 어떻게 코스모 신소재랑 붙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엔 지지는 않겠네요. 삼성 SDI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삼성 SDI를 골라주셨습니다. 역시나 큰 종목이죠. 삼성 SDI 두 분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만,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 최근 주가 부담이 좀 있을까요? 리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제 양극재가 이제 출하량이 증가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거든요. 예. 이건 그런 뭐냐면 태양광으로 따지면 폴리실리콘, OCI 같이 똑같이 폴리실리콘이 이렇게 상승해서 기대감 똑같아요. 주가는 어찌 보면 하고 있는 메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기대 실적에 대한 상당히 좀 큽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하고 있는 리튬, 망강, 코발트, 네. 우리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이 소재는 실제로 지금 2차 전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형화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2차 전지 안에 내부적인 구도는 얼마든지 다른 소재로서 변화가 가능해요. 네. 변화가 가능하게 되면 다음에 근데 기술이 발전해서 양극재가 필요 없는 시절이 되는 2차 전지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럼 누가, 일단은 삼성 SDI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갑과 을이 있으면 을은 항상 교차적인 부분이 항상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이나 이 포텐, 터지는 어찌 보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면 분명히 다시 또 새로운 또 업황 업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걸음마를 뛰다가 살짝 이제 애기가 띠뚜뚜 걸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사마 옛날에 볼트처럼 뛰어가려면 우사인 볼트처럼 이렇게 뛰어가려면 한 몇 년은 걸릴 거야. 10년은 걸릴 거예요. 네. 그 안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많은 이 머터리얼적인 소재들이 많이 바뀌면서 정의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대로 LG 엔솔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진짜 SKO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또 배터리가 생겨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쓰는 또 회사들은 또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먹이사슬 생태계에서 제일 끝은 1년 전에는 완성차입니다. 네. 현대가 가야 됩니다. 현대가 가야지 다 간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결정체라는 거죠. 앞으로 쭉 봐야 되는 종목은 바로 삼성 SDI가 될 거라는 점 최일호 전문가의 설명 들어봤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님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모 신소재도 좋은 업체죠. 네. 특히 양재 쪽에 이제 매출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일반 그 IT 소재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일반 IT 소재를 하는 업체하고 2차 전지 업체하고는 이익이 똑같이 나도 2차 전지 업체는 멀티플을 훨씬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 매출이 확 늘어나면서 2차 전지 업체가 돼버리니까 주가가 갑자기 올라와 버렸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코스모신 소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양극재 말고 지금 MLCC 필름 하고 있거든요. 근데 MLCC 시장이 올해 클 줄 알았더니 올해 지금 그 자동차 생산 차질 생기면서 네. 그쪽에서 좀 많이 못 컸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계속해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2030년도에 전기차가 네. 차지해야 하는 그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전망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얼마나 나오나요? 2030년도에 10%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처럼 이런 네. 속도로 해도 예. 2030년도 가봤자 10%. 아. 그러니까 근데 2030년도 되면은 전기차에 예.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앞으로도 정말 많이 커질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코스모 신소재는 MLCC도 전기차 쪽에는 내연기관차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이제 양극재 매출 뭐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MLCC 쪽에도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지금 기대치 상회 전망인데 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줘야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네, 있고. 좀 느리지만 삼성 SDI 같은 종목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멀티플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지금 1년 선행 멀티플이 70배일까 그럴 네. 거예요 지금. 삼성 SDI 지금 20배밖에 안 돼요. 야, 굉장히 차이 나네요. 물론 이제 차이가 나는 데는 이유는 있겠죠. 네네.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과한 차이죠. 네. 네, 그래서 삼성 SDI는 네. 뭐 최전무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고 예, 미남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남 뭐 다 지금 수식어가 그러네요. 붙는데요. 삼성 SDI의 인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받았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렇네요. 코스모 신소재가 상당한 활약을 해줬습니다만 결국 승자는 근소한 차이로 삼성 SDI가 됐습니다. 오늘자 주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가격 목표가 7만 400원, 그러니까 저 7만 400원이 저 위에 고점 부분일 겁니다. 네. 7만 400원이니까 충분히 싼 고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꾸준히, 왜냐면 지금 차트 힘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참. 네, 오늘도 상승하고 있죠. 지금 저렇게 올 단기적으로 한 121평이라든지 240 봤을 때 이렇게 종목의 힘이 제대로 눌린 목에서 다시 이렇게 턴아웃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항상 지켜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 종목은 한번 쌍고점 다시 한번 찍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한번 매집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전고점인 74,400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참 많이 나오는 게 채권 출심주죠. 바로 SCI 평가 정보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나무가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인데 이 종목 3D 센싱 카메라 공급 소식,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SCI 평가 정보 대 나무가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이 테마성이에요. 네. 왜냐면 네. 금리 인상에서 고려신용정보부터 시작하고 제주은행,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 이 세 종목은 네. 그냥 테마성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 여러 가지 한 두세 번의 폭발력은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되고 또 국내 금리 인상이 또 가시화되며 또 같이 인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 혼란기를 맞는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냥 들어가서 진입해서 수익을 내보면 참 좋은 종목인데 유독 또 오늘 SCI가 어젠가 52주 신고가 또 찍었거든요. 네, 그거 부담스럽죠. 예. 근데 옛날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이수화학도 그렇고 네. 고점을 찍을 때에는 항상 2, 3일에 어찌 보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또 오른 힘이 있어요. 인덕선처럼. 그래서 큰 상승보다는 3, 4%의 개인 투자가들의 매혹적인 어찌 보면 수익률을 또 뺄 수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서 종목하시면 결국 되고 결론은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 안 합니다. 무조건 나무가군요. 예, 바로 서에 있는 바로 서에 있는 알겠습니다. 정도를 걷는 나무가 예, 선택을 나무가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SCI 평가 정보는 지금 약간 하락 전환한 모습이거든요. 나무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예, 저도 나무가 골랐습니다. 나무가로 가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나무가를 선택해 주셨고요. 자, 최희로 전문가께서는 앞서 뭐 언급을 잘 해주셨지만 SCI 평가 정보는 아주 많이 좀 우테마적인 성격으로 올라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무가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하셨거든요. 자 바로 네. 자율주행과 바이오와 로봇에서 자 바로에서 자율주행. 자율주행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 렌즈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제 핸들을 잡지 않는 이제 원격으로 하게 되면 예. 렌즈는 상당한 어찌 보면 많이 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이상도 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붕에도 쓸 것 같아요. 혹시 지붕에서 혹시 UMA 같은 게 떨어지면 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집이 필요할 수 있나요? 예, 레이더에 어찌 뭐 기본적으로 렌싱 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카메라 모듈 사업은 계속 앞으로 많이 발전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이 나무가는 지금 또 3D 카메라 시장 진출에 이 규모가 한 거의 100조, 그때는 88조 정도 된답니다. 대단하네요. 그 시장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대도 같이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나무가를 볼 때는 퓨런티어 같은 장비 예. 업체도 같이 보면서 하나의 그 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종목만 보지 말고 라이다 레이더도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종목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광범위하게 보시고요. 나무가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좀 흐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선택해 주신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고요. 네, 신기 전문가님 나무가 좋게 보시는 거죠? 예. 저도 SCI 평가정보는 네. 일단 채권 추심적이잖아요. 네. 네. 모멘텀이 너무 슬퍼요. 안타깝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테마성이 워낙 강하고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너무 투기적이라서 이런 쪽에를 잘못하면은 이제 물려가지고 나중에 한참 고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은 좀 피하고 싶고요.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거는 엑스레이 촬영용 장비에다 이제 3D 센싱 카메라를 이제 공급을 한대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엑스레이 촬영 장비에 왜 3D 센싱 카메라가 들어가냐면은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자세를 3D 센싱 카메라로 딱 사람 읽어가지고 자세가 바로 돼 있는지를 바로 알려준대요. 카메라 촬영하려면은 자세 똑바로 서고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게 기사가 판단을 내려주는 기사가 거기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안 해도 그 자세가 이제 아마 딱 쓰면은 자동으로. 그 자세가 딱 잡아져 있으면은 네. 기계가 뭐 파란불이 딱 들어온다든지 눈이군요. 예,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무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킵해놓은 회사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그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게 네. 이쪽에 그 AR 쪽으로 진출할까 말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예. 애플이 지금 AR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시장을 쫙 펼치면은 삼성전자 뛰어들 겁니다. 아하. 네, 그럼 AR 쪽에 뛰어들 때 네. 저절로 들어가는 게 나무가 TOF예요. 네. 그래서 AR 하려면 공간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킵해놓고 지금 때를 기다리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네. 실적 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는 스마트폰 시장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AR 쪽, 특히 AR 쪽에 대한 모멘텀은 잠재되어 있는 회사고 그게 언젠가 폭발할 날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잠재력을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나무가를 선택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 주셨는지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오늘 가장 압도적인 승부였네요. 나무가가 71%를 가져갔고요. 바로 이렇게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SCI 평가 정보에 관해서 가격 전략 알아볼 텐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얼마로 보시나요? 일단은 금리 인상 수혜를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4,900원, 4,900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성이 짙은 모멘텀 자체가 금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금리 때문에 어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좀 폭이 좀 작아요. 그래서 네, 좀 약간 짧게 보수적으로. 짧게 원하는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두 전문가 모두 다 약간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조금 짧게 보시라는 의견 주셨네요. 가격 전략은 4,9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과 2차 전지가 맞붙습니다. 자, 먼저 원전주인 한신기계죠. 오늘 폴란드 원전 신축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아주 급등세를 오랜만에 보여주면서 멋진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솔루스 첨단 소재,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신기계와 솔루스 첨단 소재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예, 저는 한신기계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한신기계요. 알겠습니다. 자, 원전에 손을 들어준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저는 원래 정책입니다. 저는 원전으로? 네, 원전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 다 원전으로 입을 모아 주셨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솔루스 첨단 소재 사실 뭐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눈길이 많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원전 다시 볼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역시. 예, 그 단기적인 모멘텀도 네. 솔루스 첨단 소재보다는 원전 쪽이 더 이제 훨씬 더 강할 걸로 보고 있고 네. 아마 원전은 요번에 이제 반등을 계기로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 쉬어갈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그 사우디 뉴스 나올 때까지
원전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 금방이죠. 이제. 예,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번 3분기 실적 때 과연 동박 부분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지수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한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당장 이슈가 될 만한 호재성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바로 이 한신기계 대결이었습니다. 일단 한신기계 올라주신 이유 신기술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한신기계 계속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먼저 솔루션 첨단 소재부터 좀 볼까요? 저는 솔루션은 2차 전지 네. 관련 회사들은 다 좋다고 좀 봐지고요. 특히 지금은 장비업체라든지 장비업체로 좀 눈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재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다 일단은 다 가능한데 장비는 어떻게 보면 제품을 빨리 생산하거나 대량 생산하는데 기본적인 일단은 요소예요. 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실적과 기대감이 많이 나와야 될 부분은 장비가 일단은 생산량을 많이 넣어야지 실적이 더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유럽을 진출 지금까지 그 어떤 지금 소재 관련 종목들이 유럽 시장보다는 북미라든지 캐나다 쪽 이쪽으로만 조금 눈을 발길을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원 프로젝트 참여한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과감한 어찌 보면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솔루션도 이제 오늘 주제가 원전이라서 사실은 그렇지만 이 시장의 지금 흐름의 장기성으로 봤을 때는 정책보다는 사실은 2차 전지가 먹거리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네. 해서 한신기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일단 원전의 탑픽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오늘장 아주 강한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갈 때는 또 상 한번 치고 제대로 치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왜 개인 투자가분들은 나 언제 한번 내 종목이 상 한번 칠까는 거 좀 꿈에 그리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아까 말한 특징주들이 보면 정책 관련 종목들 그런 데서 많이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다들 눈이 많이 돌아가고 하죠. 그래서 예. 그렇지만 시장은 포토는 내가 잘 아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종목 숫자를 줄여야지만이 거기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신기 가지고 좋은 종목이 아니고 얼만큼 질 좋고 미래에 관련돼서 성향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종목들을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냐가 제일 1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 다 한신기계를 골라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일치가 될런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번에 쉽지 않은 승부였네요. 자, 그렇지만, 당장 오늘장 아주 멋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신기계로 조금 더 갔습니다. 57% 득표를 했고요. 한신기계가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동박 관련 기업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관에서는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42,400원으로 잡겠습니다. 42,400원을 잡고요. 이 정도까지 충분히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과대 낙폭 구간 이상 이렇게 전고점은 찍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요즘 오늘도 계속 거래량 보시면 많이 터졌어요. 그러네요. 3, 4일 동안 거래 터지기 때문에 저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외인들의 한번 수급만 좀 제대로 한번 또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높은 상승 또 한번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42,4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죠.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 발표 영향에 따라서 오늘장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셀의 대표 종목이고요. 자, 이와 맞붙는 종목이 조금 더 사이즈 차이가 꽤 나네요. 나무가입니다. 카메라 모듈주인데 자율주행 그리고 AR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 대 나무가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시총부터 사이즈 차이가 엄청 나는데 어떤 종목을 가야 좋을까요? 그러게요.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율주행이냐? 네, 저는 아니면. 네. 나무가로 고르겠습니다. 나무가로. 네. 역시 아까 AR 네.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대감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 삼성 SDI를 제치고 나무가라고 하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삼성 SDI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강의 2라운드에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고민 끝에 나무가로 골라주신 데는 어떤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은호 전문가님이 예. 삼성 SDI 고를 것 같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AR 아니에요? 예, 저는 AR 쪽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이제 좋게 좀 보고 있고 잠재성을 보고 있어요.
이게 한 방 터트려주면 정말 크게 터트려줄 거라고 보시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AR 세상이 전개된다는 것은 예. 우리가 그냥 휴대폰 세상에서 스마트폰 세상으로 넘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게 애플이라는데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저희가 있을 것 같고 그 세상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AR 기기와 보통의 스마트폰과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공간 인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무 같은 종목이 거기서 그 한 몫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 SDI 분명히 그 좋은 회사죠. 멋진 회사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저는 혁신 쪽으로 네. 좀 더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무가를 골라주신 신기술 전문가의 의견, AR에 대한 막강한 또 기대감입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삼성 SDI 가신 이유는요? 삼성 SDI는 아까 전에 2030년까지 우리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맞았습니까? 2030년까지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의 인디애나주하고 지금 스텔란티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공장 지금 들어갈 거예요. 네. 계속 지금 타진 중이고 부지도 지금 다 본 상태고 제가 이 100년 자동차 역사 이 포드와 이 GM을 한번 보면 디트로이드라는 역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 이제 자동차 대중화시킨 역사. 이게 100년 만에 사실은 망했는데 내연기관이 망하면서 다시 제2의 2차 그러니까 전지차로 받아난 게 또 미국 시장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찌 보면 미국의 전기차의 모든 업체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이제 제2의 디트로이드의 야성을 한번 실현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스텔란티스의 어찌 보면 그 합작하는 LG 엔솔과 삼성 SDI 합작 부분이 저는 되게 큰 어찌 보면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모든 전 세계의 2차 전지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찌 보면 다 들어갈 정도의 부를 갑니다. 경쟁력이 확실합니다. 그 일본의 원래 뭐 파나소닉이 사실은 이 전지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도 제일 높은 회지만 어찌 보면 안이한 어찌 보면 국가 정책이라든지 일본의 어찌 보면 네. 그 좀 실책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폭이 지금 상당히 커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엔솔하고 삼성 SDI는 예. 향후 앞으로 20년까지는 충분히 시장에서 고급 시장, 고급 이제 2차 셀 시장에서는 좀 크게 좀 나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은 좀 주가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눌리듯 사는 게 아니라 한 주 적금 들듯이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기 투자 매수 시점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와 나무가의 대결,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가셨나요? 와, 삼성 SDI 오늘 뭐 주가 내리는 건 일도 아니군요. 이 확연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62% 득표했고요. 삼성 SDI가 결국은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 나무가에 관해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나무가는 네, 확인해 보시죠. 예, 나무가 1차 13,000원 옆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 1차적으로는 1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소위 태조 이방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가운데서도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한신기계 원전주가 올라와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됐던 2차전지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그 희비가 좀 많이 반대로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한신기계 대 삼성 SDI 대결, 과연 어떻게 선택이 나올지 지금부터 승부를 벌여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이 두 종목 오늘 흐름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인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당장 매수하자는 관점은 아닙니다. 네. 한신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는 한신기계에 가주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그게 말입니다. 이게 참 이게 애매해요. 저는 원래 정책을 좋아하는데 네. 또 2차전지도 예, 저는 좋아하는데 민주라고 해주셨던 종목이 민주는 있어요. 삼성 SDI죠. 예. 그럼 선택도 삼성 SDI로?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삼성 SDI. 이 선택이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참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한신기계 그리고 든든한 삼성 SDI인데 일단 신규 전문가님 한신기계로 잡아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두 종목 다 주식으로 보면 다 네. 괜찮고요. 특히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냐 그러면 삼성 SDI가 네. 좋은 그렇죠.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수익률을 단기간에 어디가 좀 더 줄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한신기계 쪽이 조금 더 모멘텀이 빠르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이걸 가리는 게 아니라 오늘 시점에서 단기간에 좀 수익을 그래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그건 바로 이제 다시 모처럼 상승이 나오고 있는 한신기계다.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 이렇게 좋은 삼성 SDI 오늘 좀 내릴 때, 이럴 때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가가 한 주당 가격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주도 좀 자기 좀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52주 지금 고점이 77만 2천 원일 거예요. 삼성 SDI가 77만 2천 원이면 지금 77만 2천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근데 계속 그냥 사다 보면 이게 어찌 보면 투자의 장기 투자성의 원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고 지금 스텔란티스 지금 CEO 지금 마크 스튜어드도 우리나라 SK온을 할지 우리나라 세 개 중에하고 무조건 같이 공동을 합작할지 다 한다고 하니까 다 상당한 모멘텀이 그 사이에 여러 번이 일어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유럽뿐만 아니고 아시아 시장도 이게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샤시를 가져가서 만든 회사 의외로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뭐 호주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2차 전지 지금 시장은 중국과 우리 한국이 격돌을 펼칠 건데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의 시장을 지금 대거 지금 이렇게 막고 있고 국내 시장을 그래도 끌어올리는 지금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국내 2차 전지 시장이 세계화 나갔을 때 고급화 전략 갔을 때는 조금 좀 이렇게 발붙이기 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고비가 좀 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종목 하면 한신기계 바로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종목 자체가 사실 차트를 보더라도 삼성 SDI는 지금 이 파동을 흐르면서 약간 다시 또 낙폭을 밑으로 바닥을 치르는 지금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점 구간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타이밍을 잡을 때는 삼성 SDI 네. 지금 당장 수익을 낸다면 한신기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신기계와 삼성 SDI 한 표씩 받았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이 이쯤에서 궁금해지네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오늘 승부 참 어려웠습니다. 결승전이 뜨거웠네요. 자, 그런데 승자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신기계 52%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시청자분들의 선택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아슬아슬한 승부, 오늘의 미인주는 한신기계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삼성 SDI를 누르고 바로 원전주 한신기계가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삼성 SDI 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참 이게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게 네. 지금 사실은 차트로 아까 마지막에 제가 한번 멘트를 쳤지만 이 차트가 보시 파동을 해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밑으로 지금 오늘도 하방 빠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매수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좋은 포인트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목표입니다. 네. 63만 6천 원, 63만 6천 원 정도 선, 저 정도가 어찌 보면 목표가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지금 단기간이 아닙니다. 긴 네. 호흡입니다. 이게 241평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59만 원대 형성하고 있는 삼성 SDI 긴 호흡으로 63만 6천 원대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한신기계 관해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한신기계는 이제 9,000원 잡아드리는데 일직선으로 갈지 네. 쉬었다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너무 많이 그렇죠. 올랐어요. 예, 저는 따라잡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분할로 하시든지 눌린 기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신기계 9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한신기계가 우승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